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비 고등국어 2단원 문학의 갈래에 수록된 교술갈래 보지 못한 폭포라고 하는 고전 수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정, 서사, 극 갈래까지 다 살펴봤고요. 지금 보는 갈래가 교술갈래예요.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 돼서 몇 개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한 번만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서정갈래 또는 서사갈래 이런 갈래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서 누군가가 작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적 화자라든지 서술자가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가 그 자신이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즉 작가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갈래들은 조선시대 가사문학이라든지 조선시대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느꼈던 감정, 일어났던 일, 여행 가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교술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그리고 편지글 이런 거나 기행문 여행의 주체가 되어서 여행하는 전반의 과정을 얘기하는 기행문 이런 게 교술갈래에 속할 수 있고요.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적는 일기. 일기의 주체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죠. 이런 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필. 그리고 비평문. 어떤 글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글들을 비평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술갈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직접 쭉 얘기하고 현실적이거나 굉장히 사실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얽매이거나 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제약이 굉장히 거의 없다 또는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글쓴이 또는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글쓴이의 주관, 자기만의 어떤 생각, 일기를 쓰는데 남의 시선을 생각하거나 남의 생각, 판단, 논리적인 근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이라든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 개성 이런 게 잘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는 게 교술갈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보지 못한 폭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수필에 해당이 되고요. 과거에 쓰여진 고전 수필이에요. 이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 보지 못한 폭포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느맘곡이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여정, 여행의 성격이 있는 글인가? 어느 곳 근처에 느맘곡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실 풍패동도 잘 모르고요. 느맘곡도 모르는데 한자 옆에 써 있으면 괜히 마음이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어떤 동, 당산동, 여의도동 이런 것처럼 어떤 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쪽 동쪽에 느맘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곡하면 계곡이나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제목이 보지 못한 폭포잖아요. 제목만으로도 벌써 뭔가 못 봤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왜 못 봤을까?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근처나 언저리까지 갔다가 못 봤거나 아니면 갈 수 없는 사연이 있거나 할 텐데 뭐 때문에 그럴까? 라는 궁금함을 좀 안고 있어야 되고요. 폭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산속, 계곡 이런 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느맘곡이라고 하는 계곡이라고 보거나 골짜기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나오니까 여기가 뭔가 폭포와 관련이 있는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물이 느맘곡 골짜기에 있는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대요.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랑 가까이 붙어 있나 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이라든지 이런 구성원, 다른 사람까지 포함을 하는 걸 텐데 우리라고 했을 때 여기는
글쓴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글쓴이, 자신이 이 글의 서술자가 됩니다.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글쓴이 그 자신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서술자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런 수필은 글쓴이 그 자신이 서술자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느맘곡 이 근처가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대요. 근데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곳은 아닌가 봐요. 근데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가 아우 자이게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 굉장히 기묘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그런 폭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폭포가 있다라고 하니까 호기심이 일겠죠. 그래서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마침내 흔연히 굉장히 기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황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마을 주민 황 씨가 아우 자익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완전히 멋져, 대단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나는 폭포를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폭포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 그 이유가 황 씨의 말을 듣고 나서겠죠. 우리 제목보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할 텐데 이 폭포에 도달하지 못하나 직접 가긴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폭포는 사실은 굉장히 멀리 있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냥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글쓴이 역시 그랬던 거예요. 아주 가깝지만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동안 간 적이 없다가 거기 특별하게 폭포가 기이한 폭포가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가는 거죠. 즉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본 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맥락에서 보면 이 느맘곡이라고 하는 곳은 이 중심 소재가 되는 폭포, 이 폭포가 있는 곳이 느맘곡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폭포를 자익이 내게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갔어요. 그래서 아우 대유와 그러니까 혼자 간 거 아니고 자익이랑만 간 것도 아니고요. 동생인 대유, 조카 인상, 악상, 상자 돌림인가 봐요. 얘네가 같이 따라와서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동행인이 많죠. 자익도 가고요. 아우 대유도 가고요. 조카인 인상과 악상도 가고 당연히 누구도 가겠어요? 나도 가겠죠, 나. 자연스럽게 생략돼 있지만 당연히 갈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두 아이는 여기서 인상과 악상이라고 나와 있는 조카일 거고요. 세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대유, 자익 이렇게 되겠죠. 총 5명의 동행인이 함께 폭포를 구경하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 여기에 이르자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폭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로 내용을 앞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은 너무 멋지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폭포를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구경하러 떠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나죠. 기이하다는 폭포를 구경하러 떠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인가 선어체가 보였다. 지금 그 폭포를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골짜기 어귀라고 얘기하면 어귀는 어떤 드나드는 곳의 제일 앞부분, 첫머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의 입구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인가 사람이 사는 집 서너채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밭 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산은 뒤에 있고 앞은 물이 있으니까 약간 계속 서늘한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좀 물어보려고 문을 두드리죠. 인가 서너체, 사람이 사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휘어 7, 80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주었다. 친절한 노인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길을 듣고 그 다음에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골짜기 안으로 1, 2쯤 들어가서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동안은 말을 타고 조금 편하게 오는 길이었다면 이제 말이 엄청 좀 복잡하고 굉장히 들쭉날쭉한 그런 계곡 같은데 안으로는 말이 다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밭에 놓아두고 직접 여기저기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들이 걸었던 길이 아무래도 말이 들어가기엔 쉽지 않은 길이었나 봐라고 그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풀밭에 놓아둔 이유 또는 뭐 지팡이를 그래서 짚고 간 이유가 말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비탈이 져서 앉을만 했다. 너럭바위 하면은 이렇게 넓고 평평한 큰 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앉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뭐 산이나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굉장히 넓적한 평평한 돌이 있어서 거기에 돗자리도 펼쳐놓거나 그냥 앉아서 쉬기도 하죠. 비탈도 적당히 져서 앉아서 쉬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나 봐요.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기이한 폭포를 찾으러 가는데 기이한 폭포를 찾으러 가는 그 길도 굉장히 기이하고 아름답습니다. 장하다 하면 크고 성대하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가지의 모습조차 굉장히 멋진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곁에는 단풍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폭포도 우리가 찾으러 가는 의미가 있지만 그 폭포를 찾으러 가는 길 자체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골짜기 안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이 근처와 가까운 데 살면서 늘 그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기이한 폭포가 있을 만큼 주변 경관도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동행들이 다 기뻐했던 이유는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부터는 오솔길도 굽이굽이 이어집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겠죠. 그러면서 여러 차례 좋은 곳을 또 얻게 됐대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 모양이에요. 아름다운 곳. 그래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라고 얘기하죠. 계속 아름다운 곳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 폭포를 찾아가는 게 어쨌든 최종 목적이니까 거기를 가야 하는데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오솔길에서 이제 시내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5, 6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래 찾을 수가 없었다. 뭔가 기이하다더니 찾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 과일을 따먹으며 사방을 둘러봅니다. 맷뿌리는 우리 매산이라고 하죠. 여기서 맷뿌리의 맷은 산이거든요. 그럼 산뿌리, 그러니까 산의 가장 높은 부분,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장 높은 데를 맷뿌리라고 해요. 이런 게 빙 둘러섰고요. 산마루는 첩첩인데 산마루는 이제 산등성에서 조금 편편하고 높은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는 그냥 풍경 자체가 주변이 병풍을 두르듯이 나무들이 쫙 깔려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모습이겠죠. 그래서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 바라다 보이는 것은 온통 설이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늘한, 아까 서늘하다라고 한 게 이렇게 서리가 내릴 정도로 약간 추운 때여서 그랬나 봐요. 여기에 붉고 누런 단풍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가을의 정점을 찍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북 쪽은 경계가 더욱 극이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했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다 경계, 그 풍경이 아름답고 막 빼어나요. 바라보면 은은하고 막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폭포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공통적인 그런 묘사의 내용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준다는 점.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모든 이들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점. 요것은 동일하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폭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날은 이미 뉘엿해졌지만, 그러니까 해가 막 거의 넘어가는 무렵이죠. 또 폭포를 놓칠 수는 없어. 이거 보러 왔는데. 그래서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비로소 드디어 한 갈래의 좁은 길을 찾았다고 해요. 그럼 이건 어떤 길일까? 앞서 노인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 삼아 그 길을 따라가 봤다. 그러면 이 길 끝에는 폭포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 건데요. 얼마 못 가서 바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대요. 폭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이상한 것 같다. 길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폭포 찾기 실패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좁은 길을 지나서 산등성이를 오르는 그런 여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폭포가 있는 곳 이제 알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거구나 라고 이 글쓴이가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미 그 길이 아닌가벼 막 이러면서 지금 그냥 발걸음이 멈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자익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길을 좀 같이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가고 하면서 좀 시간차를 뒀었나 봐요. 근데 이 자익이가 그의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는 자익이잖아요. 먼저 시내로 내려갔던 자익의 말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찌 생겼냐 하고 물으니까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 분명히 기이하다라고 했었는데 자익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조금도 볼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자익이 자신이 본 폭포를 묘사해서 얘기한 부분이었어요. 자익이 본 폭포. 근데 이건 기이하기는커녕 볼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야, 조금 실망스럽겠죠. 열심히 찾아 나섰는데 찾지도 못했다가 자익이가 봤다 그랬는데 볼만한 게 없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이런 것, 즉 볼 게 별로 없는 폭포겠죠. 그럼 이런 거 보자고 발품을 팔겠냐? 발로 열심히 걸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찾아 헤매겠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팔겠는가?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안 팔 거야. 즉 안 갈 거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이 궁금한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을 강조하는 게 서리법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에이 그런 뭐 별거 아닌 거 구경하자고 안 가?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의문을 던진 거죠. 우리 이런 거 서리법이라고 하죠. 서리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강조하는 건데 여기에선 그러면 폭포 찾으러 가는 거 포기 안 가 라고 하는 의미를 줘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웃으며 말했다라고 해요. 여기서의 웃음은 막 해맑음, 귀여움 뭐 이런 거 아니겠죠. 헐 뭐 이런 식의 느낌. 헐이라는 말이 뭐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 허탈함을 갖고 여태 내가 계속 찾아 헤맸던 폭포가 그렇게 별거 없단 말이야 하는 허탈. 그래서 이런 거 실소를 금치 못하다라고 얘기하죠. 어이없는 웃음. 그러니까 이런 웃음을 띠면서 아이 그런 것 때문에 발품 팔겠어? 안 가.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그냥 마저 쌓았던 밥을 먹어요. 자익이 여기서 웃으며 말하죠.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의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 못 믿을 그런 사람들이 더욱 싫어질 듯합니다. 말을 엄청 번드레레 했어. 그래서 이 폭포가 엄청 멋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왔어. 그런데 별거 없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웃으며 이 말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싫어질 것 같아. 완전 실망. 뭐 이런 식의 의도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웃음은 실망의 정서가 담겨져 있으니까 쓴웃음을 짓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게 맥락상 자연스럽겠죠. 웃음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웃음일지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천하의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은 과연 누구겠어요? 여기에 진짜 멋진 폭포 있잖아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바로 앞에 있었던 황씨예요. 이웃에 있는 황씨가 굉장히 기이한 폭포가 있어. 완전 멋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우와 나도 그런 폭포 가고 싶어 하면서 지금 5명이나 계곡으로 찾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헛걸음을 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에 이제 싫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황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유도 나와요. 황씨에게 속았다라는 말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황씨가 무엇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라는 거죠. 황씨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보면요.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얘기하자. 여기선 자익이 본 거겠죠. 즉 그 좀 볼만한 내용이 없는 별것 없는 폭포를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자익이 본 폭포. 이 얘기를 하자 노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냇물을 따라 내려갔던 게 누구예요? 자익이었죠. 자익은 길이 끊겨서 도달할 수 없었고 그럼 그 근처에 있던 그 진짜 폭포가 아닌 다른 폭포를 보고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위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나요? 아까 작가가 산등성이 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이거 잘못된 길인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은이, 이 서술자 또는 작가가 애초에 가려고 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맞았던 거죠. 포기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 위에 진짜 길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산등성이 가려다 말았잖아요. 이거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를 수 있대요. 아이코야, 내가 가려던 길이잖아. 이런 생각 들겠죠? 여기로 가야 굽어볼 수가 있답니다. 하고 노인이 얘기합니다.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을 그제야 알게 되는 거죠.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에서 끝나버리지 않고요. 좀 나름 긍정적이에요.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뻤대요. 아이고, 그런 별거 아닌 굉장히 볼 것 없는 폭포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럼 정말 볼만한 장관이 펼쳐지는 폭포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네. 그럼 나 그거 진짜 볼 수 있잖아. 다만 오늘 못 봤을 뿐이지 다음에 꼭 봐야지 하는 그 기쁨이 컸대요. 나름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폭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쁜 마음 잠시 남겨두어 뒷날의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시킨 거죠. 그냥 여기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막 한탄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렇게 별것 아닌 폭포가 아니라 진짜 좋은 폭포가 숨어 있었고 나 거기 갈 수 있다는 것. 한 번 더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난 좋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 보지 못한 폭포가 뭔지 아시겠죠? 그 폭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유람한 신미년 왜 또 오타가 여기 지금 신리면이 아니고요. 신미년이에요. 어쨌든 신미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황 씨는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황 씨가 거짓말을 했나 보다. 이런 사람들 싫어. 이렇게 얘기하곤 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 노인의 말을 통해서 황 씨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황 씨에 대한 섣부른 오해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자익이 봤던 폭포는 진짜 폭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 게 보지 못한 폭포잖아요. 그리고 그 보지 못한 폭포는 황 씨가 얘기했던 굉장히 아름답고 기이한 폭포.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았으면 볼 수 있었던 그 폭포예요. 그러니까 자익이 본 폭포와 보지 못한 폭포는 같은 폭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찾아갔구나, 오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요. 요 앞부분에서 이 중심 인물이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부분에서는 산등성 위로 올라가네. 폭포로 갈 수 있는 게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이 한 갈래 좁은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은 폭포로 가는 길이 맞았구나. 폭포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훑어봤고요. 작품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꼼꼼하게만 한번 살펴보시면서 폭포를 찾아가는 길, 그러면서 어떻게 오해가 생겼는지, 그래서 자익이 본 폭포와 실제 원래 가려고 했던 폭포가 다르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만 해주시면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필이 갖고 있는 성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 수필은 경험적이고 성찰적인, 성찰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좀 반성하기도 하고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폭포를 찾으러 가는 길, 그걸 그대로 묘사를 잘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험이 맞아요. 그래서 이 경험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자신이 가던 폭포를 찾아서 가던 길을 의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포기하게 됐던 어떤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직접 가봤어야 됐는데 자익의 말만 믿었거든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익의 말만 믿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산등성이 길은 틀린 건가 봐. 자익이 아래서 내려왔는데 폭포를 봤대. 그런데 그게 별 볼 일 없었대. 그러니까 에이 굳이 가지 말자. 포기 이렇게 해버렸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가 원래 가려던 길에 폭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가려던 길에 폭포가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 작품에 드러난 경험이라고 본다면 스스로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깨달음 또는 생각, 감상 이런 것을 뒷부분에서 보여줘요. 내가 조금 더 나아갈 걸. 나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았네. 안타까워라. 라는 생각을 하죠. 좀 더 나아가지 못한 안타까움. 요걸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그래. 다음에 또 오면 되지. 그때 즐겁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유람거리로 남겨두자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이러한 여운이 있다. 나름의 좀 멋진 운치, 매력, 맛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 그래서 이런 거 안타깝네.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 걸. 그래도 이것 자체가 또 나름의 즐거움을 남긴 거지 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반성, 성찰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폭포를 찾으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찍이 출발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며 공간도 이동되는 그런 전개 방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도 전체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만 정리하고 끝을 맺자면요. 폭포를 찾으러 갔는데 사실 폭포를 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것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감상 또는 생각, 이것을 드러내준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주제에 이렇게 다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무리 지었고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만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 읽고 생각하면서 복습 꼭 해주세요.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수업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